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같은 제철소가 있는 지역이죠.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포항시와 저쪽 광양 쪽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텐데요. 어, 이게 뭐 저는 그나마 기대를 할 일도 아니었지만 하여간 너무 차이가 나게 나와서 뭐 그렇습니다. 여기 광양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이전에도 개표 초기에 19시에서 18시,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 뭐가 그냥 재확인, 재분류 상황표가 많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일단은 숫자 차이 나는 거를 설명하고 뭐 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 광양에 나타난 요 개표 상황표 세 장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게 7시에는 이제 막 6시에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막 도착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개표기를 뭐 시험 운용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좀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진월면 관내 사전에는 이렇게 세 장의 그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요. 보면 9시 2분에 일단 한번 기계를 돌려보고, 그 다음에 또 7시 10분에 작업을 또 해서 어, 한 장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요거는 음, 좀 지금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똑같이 7시 10분 21초인데 두 장이 출력이 된 거예요. 한 장은 그냥 일반 뭐 재분류 표시가 없는 거고, 이건 재분류 표시가 있는데, 보면 요 숫자가 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처음에 거는 시험용으로 한번 기계를 돌려보고, 어, 두 번째는 출력되니까 그걸 그냥 똑같이 출력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심사부로 넘겨서 완료까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게 2분에 돌린 거하고 10분에 돌린 거하고 같은 799표를 돌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분류되는 숫자가 1번, 2번이 다르게 2번은 같게 나왔네. 1번이 두 명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여간 뭐가 계속 편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게 기계가 오류나는 거는 당연히 이게 뭐 사용을 배제해야 되지만, 예?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지역적으로 편차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라도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나머지 지역이 전부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 쪽에, 좌파 후보 쪽에 유리하게 개표기가 작동하는 그 상황을 저는 배제하기 위해서 개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요 두 가지 단계, 예? 두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게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개표기 작동을 시키는 부서에서 일단 1번, 2번 후보로 분류를 하고, 각 후보로 분류 못하는 거를 사람이 직접 심사 집계부에서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친 게 요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데, 저는 요 기계로 작업한 것과 사람이 분류한 거를 나누어서 사람이 직접 분류한 그 득표율을 적용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개표 결과를 다시 수정해서 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항 거를 먼저, 어디 갔나? 포항을 보시면 포항 북구
포항은 뭐 나머지 그 경상북도 지역이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계가 처음 분류한 그 득표율이에요. 여기 전부 그 동별로, 투표소별로, 뭐 시군구별로 합산해서 관내, 관외, 당일 관내, 관외의 요 기계 득표수를 구해서 합산을 해서 그거의 득표를 구하고, 이거는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재분류한 그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분류한 그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분류한 것은 15.1%인데 기계에선 25.8%를 얻었어요. 그래서 10.8%가 사람이 분류한 것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갖게 됐다. 그리고 관내 득표율도 마찬가지고 관외 득표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합계로 계산한 이 득표율을 빼보면 이 합계에서 계산한 득표율 29.1, 또 이 기계 사람이 분류한 그 득표율 19.3, 요거를 빼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9.8%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가 유리하게 득표를 했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것보다 기계의 득표율이 이만큼 낮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을 총 유효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다시 계산을 해낸 숫자가 이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 숫자에서 이제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득표율을 보였을 것이라는 전제로 해서 요 민주당의 그 실제 투표된 수, 그죠? 여기 당일 득표율에 맞게 다시 환산을 하면 6,141표가 실제로 민주당에 투표를 했을 텐데 1,801표가 투표됐으니까 여기서 요 숫자를 뺀 4,660표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그 부풀리기 한 숫자를 민주당에 넣어줬다. 이 과정으로 이제 계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요 부풀려진 숫자를 빼고 계산해 보면 요 파란색 득표율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 북구의 경우에는 보면 뭐 당락이나 뭐 선거 비용 보전 받는 문제에서 특별히 좀 눈에 띌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숫자 9.8%가 조작이 됐고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비율은 14.7%다. 요 14.7%는 여기 실제로 투표한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가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 무게부재자 투표수 5419명 중에 14.7%, 그러니까 7420명이 14.7%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갔을 때, 실제 100명이 들어갈 때 14.7%, 그러니까 14명, 14명 내지 15명 정도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돼서 그만큼이 민주당에 더해졌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기는 뭐 당락이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포항시 남구 울릉군 보시죠. 여기도 방금 보셨던 패턴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작 비율은 개표기 조작 비율은 7.4%고 이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비슷하잖아요. 숫자가 14.7, 14.9. 울릉군은 뭐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하여간 이 수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계 개표가 안 하고요. 그래서 요 앞 영상에서 제가 울릉도하고 저쪽 경기도 쪽에는 백령도, 거기가 개표기가 안 들어간 상태로 수개표가 돼서 그 수개표 했을 때의 속도와 그 같은
지역구에 있는 비슷한 규모 500명 대 500명 예? 그 아니면 900명대였나요? 그 백령도는. 그래서 그 비교를 했을 때 기계가 절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다. 그 내용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대략 7.4%에서 9.8, 그럼 한 8%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고, 요 사전선거인수 조작은 14.7%라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남구에서 특별히 뭐 눈에 띌 만한 당락의 영향,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한번 그 같은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광양을 한번 가보시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빼서 진보당 이성뭉수 후보와 무소속 신성식 후보를 도와준 그런 모양이에요. 숫자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의 없거나 민주당이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여전히 10,000표 이상. 그러니까 10% 뭐 전라도 쪽이 많이 됐었는데 여기는 의외로 적네요. 그리고 을도 볼까요? 저 광양 을도 보시면 여기도 마이너스. 네? 여기도 오히려 국힘이 조금 뭐 덕을 본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자, 여기도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무조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광양, 곡성, 구례군, 갑에서는 이 국민의힘 김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개표 결과로 따지면 8.76%를 얻어서 선거 비용을 전부 자기의 비용으로 부담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전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개표기 조작을 안 했어도 10.12%로 턱걸이를 해서 선거 비용 반을 보전받을 수가 있었는데 못 받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성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당인데 여기는 약간 도와주는 이유가 간단간단 발표나 뭐 조작 결과를 빼거나 해도 다 15%가 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여기다 얹어줘서 돈 돌려받게 하기 위해서 뭐 15%를 간신히 넘기는 거 뭐 이런 거를 조작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천, 광양, 곡성 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출마를 한 지역인데 여기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정도는 충분히 되고 하여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서도. 여기 전라도에 가가지고 23% 뭐 24%를 얻었다는 거는 하여간 의미가 있습니다. 전북이 이 조작 비율은 전북이 굉장히 컸었죠. 그죠? 전북. 여기 개표기 조작 비율은 약간 1%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살짝 조작하는 듯 하면서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무리하게 해서 아마 비례대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전라도에는 이 숫자를 웬만큼 늘려가지고는 이 득표율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13,000표나 더 했는데도 득표율에서는 뭐 66, 64, 66, 63 요 정도예요. 예? 아무튼 뭐 광양시가 인구 비례가 훨씬 높잖아요. 광양시가 10,000명. 그렇죠. 광양, 곡성, 구례로 따지면 여기 관외로만 따지면은 거의 14,000 대 4,000이니까 3배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그 광양 제철소 같은 데는 그 외부 인력도 많이 가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만 가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건지 또 다른 조작이 있는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얼추 지금까지 입수된 데이터는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한 120여 군데
입력을 했는데, 뭐 지금 이제 광양 이쪽 포항 설명은 일단 끝났고요. 지금 236, 236이 아니고 지금까지 입력된 데가 보면 229개, 좀 불완전한 곳도 있긴 한데 데이터 일부만 들어간 거요. 그래서 일부만 들어간 것까지 하면 229곳이 지금 제가 입력을 했는데, 보면 이 개표기 조작 결과만 빼고 봐도 민주당이 73대, 국힘이 155, 개혁신당 저 이준석이 한 표 해가지고 더블 숙화예요. 여전히 더블 맞죠? 더블이 넘죠. 그리고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까지를 빼면 아직도 부천시 한 곳, 제주 을 한 곳 빼고 나면 전부 전라도 표입니다. 여기 제가 요약을 해놨네요. 부천시 갑에 서영석 후보, 그리고 제주시 을에 김한규 후보. 요거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광주, 전남, 전북이에요. 네? 이게 전남, 전북, 광주가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이제 더 나올 데가 특별히 없어요. 뭐 저기 그 경기도가 아직 몇 군데가, 경기도가 제일 많이 지금 덜 들어가 있죠, 데이터가. 근데 경기도는 대부분 경합지역 아니에요. 뭐 거기서 한두 표 나온다고 해도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200석을, 지역구에서만 200석을 넘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주말에 좀 잘, 지금까지 입력된 데이터만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서 내일 모레 어쨌든 서울에 그 얘기를 나누러 가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라는지 한번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발표한지를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할지를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영상으로 올린 거는 160개 올렸고, 지금 영상에 안 올린 게 아직 60곳 가까이가 있으니까 주말에 숨가쁘게 이 작업된 데이터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